여러분, 혹시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문을 열자마자 눈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사방이 뻥 뚫린 홀 중앙의 화려한 원형 테이블? 아니면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창가 정중앙 자리? 아니죠. 우리의 본능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속삭입니다. 저기 구석자리 비었나 봐봐. 만약 그 구석진 자리가 비어 있다면 우리는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안도하며 그곳으로 향합니다. 반대로 식당 한복판 자리만 남아 있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와도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내가 소심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내성적인가? 라고 자책하셨나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구석자리를 찾는 이유는 수만 년 전부터 우리 DNA에 깊숙이 새겨진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그 치열한 전략이 오늘날 여러분이 점심 메뉴를 고르는 식당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구석자리에 앉아야만 비로소 마음 편히 숟가락을 들 수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화 심리학의 비밀과 뇌과학적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이 왜 특정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본능을 이용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까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의 본능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준비 되셨나요? 구석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재미있고 공통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문 옆 구석자리가 비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도서관에서도 넓은 열람실 중앙보다는 구석진 칸막이 책상을 선호하죠.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도 벽을 등지고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눈치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벽에 집착하는 걸까요? 중앙 자리에 앉았을 때의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내 뒤를 지나갈 때마다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 내가 무엇을 먹는지, 스마트폰으로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누군가 훔쳐볼 것만 같은 감시당하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사방이 유리로 된 감옥에 갇힌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구석에 앉는 순간 그 모든 불안은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내 뒤에는 든든한 벽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내 앞에는 식당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시야가 확보됩니다. 이 작은 공간이 나만의 요새가 되는 셈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완전히 고립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죠. 잠깐,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이 아니라 안전한 21세기 도심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뇌는 마치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전쟁터의 군인처럼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계바늘을 수만 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제 진화 심리학의 렌즈로 이 현상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야생은 평화로운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나 표범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치명적인 곳이었죠. 당시 조상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은 바로 내가 볼 수 없는 곳, 즉 내 뒤에서 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는 이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전망과 은신 이론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장소에서 극도의 쾌적함을 느낍니다. 전망, 프로스펙트, 주변 상황이나 위험 요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넓고 탁 트인 시야. 은신, 리퓨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숨기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든든한 뒤의 벽. 식당 구석자리는 이 두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벽을 등지고 앉으면 누군가 뒤에서 나를 공격할 걱정이 사라지고, 은신, 동시에 식당 입구부터 주방까지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한눈에 감시할 수 있죠. 전망, 수만 년 전 초원에서 포식자의 움직임을 살피던 그 야생의 감각이 현대의 식당에서는 누가 내 밥 먹는 모습 쳐다보나 하는 사소한 신경쓰임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편도체의 작용입니다.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는 사방이 뚫린 곳에 있을 때 미세한 불안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야, 뒤 조심해, 누가 올지 몰라 라며 경고를 날리는 거죠. 하지만 구석에 앉는 순간 편도체는 비로소 스위치를 끄고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특히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이 반응이 더 강합니다. 내향적인 뇌는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중앙 자리에 앉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시선, 대화 소리 등 모든 정보가 뇌로 쏟아져 들어와 금방 지쳐버리지만, 구석 자리는 이런 정보의 홍수를 차단해주는 훌륭한 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회장님이나 왕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셨나요? 넓은 방 한가운데 책상이 있나요? 아닙니다. 항상 등 뒤는 든든한 벽이나 장식장이 막아주고 있고, 책상 앞은 방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구석 상석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가 가장 권위 있고 안전한 자리라는 걸 알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구석 자리를 찾는 여러분의 모습이 더 이상 소심하게 보이지 않으시죠? 그건 여러분의 뇌가 아주 영리하게 에너지를 아끼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능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중요한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무조건 10분 일찍 가서 구석 자리를 선점하세요.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에 앉아야 표정도 자연스러워지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유독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 그분에게 벽 쪽 자리를 기꺼이 양보해보세요.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며 당신에게 훨씬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자리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둘째,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인공적인 구석을 만드세요. 카페에 갔는데 구석 자리가 없다면 가방을 옆 의자에 두어 시야의 일부를 가리거나 파티션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뇌는 물리적인 벽이 아니더라도 내 구역이 확보되었다는 느낌만으로도 은신처라고 판단하여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안 될 때 독서실 책상이 효과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마음 훈련을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당당하게 가운데 앉지 못할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지금 내 뇌가 나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고맙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토닥여주세요. 본능을 억지로 거스르려 애쓰기보다 그 본능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수용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식당 구석 자리에 숨겨진 수만 년의 인류 진화 역사와 심리학의 비밀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석을 찾는 행위는 바쁘고 정신없는 현대사회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아주 작고 소중한 방어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더 외향적이어야 한다고, 더 화려한 중앙으로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석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충전하고 세상을 관찰하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를 더 멀리 갑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평온하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당신의 모습은 결코 소심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식당에 가면 무조건 사수하는 여러분만의 명당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래서 내가 지하철 끝자리를 좋아했구나 하고 깨달은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경험담이나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소한 습관 뒤에 숨겨진 멋진 본능들을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싶은 친구,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마음이 구석진 자리에 든든한 담벼락처럼 평온하고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이에게 큰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마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